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 꼭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졌는데 체한 것 같다고 생각하며 넘어가신 적 말이에요. 아니면 주변 분이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에 힘이 빠지는 걸 보고도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친 적이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런 사소한 판단,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뇌졸중과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가 연간 2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이 중 상당수가 초기 증상을 놓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라고 합니다. 오늘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증상 인지부터 응급처치, 그리고 평소 예방법까지 말이죠. 단 10분 투자로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조직이 손상되는 질환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골든타임 3시간이에요. 이 시간 내에 치료받으면 후유증을 크게 줄일 수 있거든요. 뇌졸중 증상을 기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FAST 원칙인데요. F는 face, 즉 얼굴을 의미합니다. 얼굴 한쪽이 처지거나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나요. 활짝 웃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간다면 의심해봐야 합니다. 얼굴 표정이 비대칭이 되는 것도 중요한 신호예요. A는 arms, 팔을 뜻합니다. 양팔을 앞으로 들어 올렸을 때 한쪽 팔이 아래로 처지거나 갑자기 물건을 떨어뜨리는 일이 생겨요. 팔다리 한쪽에 갑작스러운 마비나 저림이 오는 것도 위험 신호입니다. S는 speech, 언어 능력이에요.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말이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간단한 문장조차 따라 말하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죠. 마지막 T는 time, 시간입니다. 위 증상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해요. 그리고 증상이 나타난 정확한 시간을 기록해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정말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셨는데요. 혹시 아직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뇌졸중이 의심되면 이렇게 대처하셔야 해요. 첫째, 즉시 119에 신고하시고 뇌졸중 의심 환자라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둘째, 환자를 안전한 곳에 눕히고 머리를 약간 높게 해주시면 됩니다. 셋째, 꽉 끼는 옷을 느슨하게 풀어주세요. 넷째, 기도를 확보하고 토할 경우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들이 있어요. 손가락 끝을 바늘로 따는 건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우황청심원이나 한약을 먹이는 것도 삼킴 장애가 있을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해요. 억지로 움직이게 하는 것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고요. 의식을 잃은 환자에게 물이나 약을 먹이는 건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어서 절대 금물입니다.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질환이에요.
골든타임은 2시간인데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전형적인 증상으로는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20분 이상 지속되는 거예요. 가슴 중앙에서 시작되어서 왼쪽 어깨, 팔, 목, 턱으로 퍼지는 통증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비전형적인 증상도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이나 당뇨병 환자, 고령자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요. 소화불량이나 체한 듯한 느낌이 들거나 등이나 어깨가 아프기도 해요. 호흡곤란이나 식은땀,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체한 것 같다고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특히 50세 이상이시고 평소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다면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하세요. 첫째, 즉시 119에 신고하시고 심근경색 의심이라고 정확히 전달하세요. 둘째, 환자를 편안하게 앉히거나 눕히되 완전히 눕히지 말고 상체를 약간 세워주세요. 셋째, 꽉 끼는 옷들, 넥타이나 벨트, 단추 등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넷째, 만약 니트로글리세린이 있다면 혀 밑에 투여하시되 이건 의사 처방이 있는 경우에만 하셔야 해요. 다섯째, 심정지가 일어났다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째, 의식과 호흡을 확인해 보세요.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둘째, 119에 신고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가져와 달라고 요청하세요. 셋째, 가슴 압박 위치는 양 젖꼭지를 연결한 선의 중앙, 가슴뼈 아래쪽 절반 지점입니다. 넷째, 손꿈치로 5에서 6cm 깊이로 강하고 빠르게 눌러주세요. 분당 100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하시면 됩니다. 다섯째, 인공호흡은 30회 압박 후 2회 정도 해주시면 되는데 비전문가는 압박만 해도 충분해요. 응급 상황 대처만큼 중요한 게 바로 예방이에요. 평소 혈관 건강을 지키는 식단으로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혈관에 좋은 음식들. 첫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참치 같은 생선을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면 좋아요. 이런 생선들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혈액순환을 개선해주고 염증도 감소시켜서 혈전 생성을 억제해줍니다. 두 번째는 통곡물이에요. 현미, 귀리, 보리, 퀴노아 같은 통곡물을 하루 3번 이상 드시면 됩니다. 식이섬유가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주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거든요. 세 번째는 녹황색 채소와 과일입니다.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같은 채소와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같은 과일을 하루에 5번에서 6번 정도 드시면 좋아요. 항산화 성분이 혈관 노화를 방지해 주거든요. 네 번째는 견과류예요. 아몬드, 호두, 잣 같은 견과류를 하루에 한 줌 정도 드시면 됩니다.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혈관 탄력성을 증가시켜줘요. 다섯 번째는 올리브 오일과 아보카도입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염증 감소 효과도 있어서 자주 드시면 좋아요.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어요. 포화지방이 많은 삼겹살, 갈비, 버터, 치즈 같은 음식들은 줄여야 하고요. 마가린이나 쇼트닝, 과자, 튀김 같은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음식들도 피하셔야 해요. 젓갈이나 라면, 국물 요리 같은 고염분 음식도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00mg 이하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탄산음료나 과자, 케이크 같은 정제 설탕이 많은 음식도 줄이시고요. 과도한 음주도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량은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둘째, 구이나 찜, 조림으로 조리하시고 튀김은 주 1회 이하로 제한하시면 됩니다. 셋째, 간식은 과일이나 견과류로 대체해 보세요. 넷째, 물을 하루에 8잔 이상 마시시고요. 다섯째, 금연과 절주는 필수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FAST 원칙으로 뇌졸중을 인지하는 방법, 심근경색 증상을 놓치지 않는 방법, 즉시 119에 신고하는 것의 중요성, 그리고 평소 혈관 건강을 위한 식단 실천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건강은 아무도 대신 지켜주지 않아요. 오늘 배운 지식으로 여러분과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옆에 종 모양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혹시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좋아요 버튼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이 영상을 가족이나 지인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생명을 구하는 정보니까요.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